토시를 빛나게 하면, 빛나게 하여 하면 현인을 잇고, 이을 유자, 그 다음에 염, 지금 생각이죠. 지금 일어나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서는 자 묵자,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요게, 그 다음에 고향을 이렇게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고, 자 경행, 빛날 경자는 자 서울 위에, 서울 경자 위에다가 날일자가 들어가 있죠. 해일자. 서울 위에 해가 떴네요. 해는 뭐 서울만 뜨나요? 자, 특별히도 이걸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서울은 나라 한가운데, 또 언덕 위에. 자, 옛날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높은 곳에다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 외적들 바깥에 여러 가지 그 침입을 막는데 요 높은 곳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하고 동이족 문화하고 약간의 차이예요. 동이족 문화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산 쪽에다가 성을 쌓죠. 유럽에서도 애들 그렇죠. 성이다 그러면 저 높은 산에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위에서 보면 훨씬 보기도 편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막루를 또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경이라고 할 때는 자 위에 있는 글자가 높을 꽃자이고, 높을 고라고 하는 건 성문이죠. 성문에 여기가 바로 막루에 해당되고, 우리 광화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화문도 2층 구조로 돼 있죠. 아래 놓은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는 문이 되고, 위는 막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궁궐을 이렇게 짓고, 큰 막루 방식을 이렇게 두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짓느냐면 저 산 위에다 짓는 거죠. 산 위에다 짓고, 여기다가 이게 담도 두르고, 그 다음에 바깥에 해자도 파죠. 해자도 파고 물기를 흐르게 두거나 아니면 그냥 두거나 해서 해자를 파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어떻든가요? 눈부시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서울이라는 건 눈부시고, 저 멀리로 볼 때는 요것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눈부셔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자글소라고 하는 것은 빛광의 형태, 빛광의 바로 위입니다. 빛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서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나 문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당연히 맞죠.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되고,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실은 서울이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실은 서울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말은 남아있다 그랬죠. 서울, 그죠.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상경, 그 다음에 하행, 저 서울역만 나가보세요. 그죠? 상행선, 하행선, 저 시골 가면, 그죠? 서울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방은 다 내려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서울은 어디 뭐 백두산 위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평지에 있음에도, 이건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후대에는 이런 산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는 없어졌지만은 말 속에는 남아있죠. 우리 말 속에 남아있고, 소리 글자 속에, 말 속에 남아있고, 뜻 글자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고, 서울 위에, 서울만 빛나나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부신 모습이죠. 그래서 경자는 빛날 경자가 되고요. 이 글자는 요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만 써놓고 이걸 가지고 그림자 영이라고도 읽어요. 서경에 보면 그림자 영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니까 당연히 그 밑에는 뭐가 되냐,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르니까 그림자 진다,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되고, 서울이 높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 단어가 정확한 게 있습니다. 서울물이죠. 서울물. 이게 확실하게 서울이 산 위 높은 곳에다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자냐면은 서늘할 양자죠. 여기서 뭐 속칭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속자로 이렇게 쓰는데 얼음빙자가 아니라 물수자입니다. 서울물은 차다라는 뜻이에요. 왜? 서울은 고산 높은 지대에다가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수돗물 안 차죠. 여름이면은 덥고 겨울이면 오히려 따뜻하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서울은 예로부터 높은 곳에다 지었고, 그래서 상경, 그 다음에 하행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서울은 높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더라? 절름발이 웃자. 그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빛날 경자. 그 다음에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 단일행자인데, 단일행자는 자기 부수이기도 하고요. 바로 사거리에 사람들이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두루두루 사람이 다니는 모습을, 사거리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행자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빛나게 하면 그저 성인을 잇는다라고 했는데, 이 행실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보다 앞서느냐면은 말보다 행실이 앞서는 거죠. 자, 이거 뜻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유학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군자의 언행입니다. 그래서 특히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돌아본다?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 말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고, 내가 행할 만하면 말로 내라 이 소리예요. 그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그저 공약 남발하지 말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실은 과연 내가 말한 대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죠? 과잉된 행동을 하고 잘못 행하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보면 언고행이요,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보라, 행고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자는 항상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필신 기독이라, 그죠? 그 홀로 있더라도 스스로 홀로 있더라도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신 기독, 신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나하고 둘만 얘기하니까 뭐 몰래 뭐 이제 부정하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돼서 그런 것 자체도 경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더라도 참된 마음, 그죠? 진실된 마음을 갖고 행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함, 그 행함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행함이죠. 홀로 있더라도 그저 스스로 삼갈 줄 아는 그러한 행실을 빛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다니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이게 항상 그 신독을 자 빛나게 하면은 현인을 잇는다라는 뜻이죠. 이을 유자 또는 그냥 부사로 쓸 때는 오직 유라는 뜻도 되고요. 생각할 유, 이거 유, 그 다음에 요 다 오직이라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있는다, 생각한다, 그야말로 이거는 입부자니까 오직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여기에는 세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그 불괴에 해당되는 거죠. 불괴 이상을 괴명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괴가 되고요. 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보느냐면은 새는 어떻든가요? 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죠? 아침에 일어나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새. 닭. 닭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꺾여 하는 거죠. 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면 이렇게 나아가고, 그죠? 저녁이 되면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둥지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그 새인데요.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실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그래서 이어진다. 계속 한동안 낮에 쭉 이렇게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자에다가 이거를 걸릴리라고도 표현하죠. 걸리다. 이라는 말이 걸리다. 또 무슨 얘기 있어요? 걸리는 반면에 또 떠나죠. 전혀 다른 뜻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죠, 이게. 불은 혼자 돌아다니나요? 혼자 다니는 불은 있어요. 뭐예요? 귀신불, 혼불. 혼불은 돌아다녀요. 우리가 보이는 불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가 나무나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타는 나무에 그 다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린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불은 타서 없어지죠. 불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또 타서 없어지긴 하지만 불이 타오를 때는 또 어때요? 참 예쁘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이 뜻으로 두루 쓰이는 겁니다. 이자가. 그죠?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이치를 모르면은 이거 어거지로 외워진다고 해서 외워져요?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치를 잘 따져서 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그냥 걸려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죠? 내가 걸려서 누구 마음에 영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건데, 이건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 내 마음에. 그리고 또 불쾌는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기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간, 신비폐, 시임 해가지고 사람의 오장육부도 다 오행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미 초기에 공부 다 했습니다. 그것 따로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화, 불쾌에 해당되는 것이 자 사람의 간, 목이라 그랬죠. 목에 해당되는 것은 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것은 심이고, 그 다음에 가을, 태에 해당되는 것이 폐고, 그 다음에 북방수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죠. 신장. 중앙토에 해당되는 것이 비장이죠. 또 어거지로 외우실래요? 우리 이 속에 그대로 말 다 있다 그랬죠. 무서우면 뭐라 그래요? 간이 콩알만해지죠. 보통 무서움은 어디서 와요? 어두운 데서 오죠. 그죠? 무서운데 어두운 데가 오느냐. 그런데 환해지죠. 환해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용맹무쌍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이 환해지고 이제 더 이상 뭐죠? 두루두루 잘 보이면 뭐야? 간땡이가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은 자 용감함을 주장하는 그래 이 장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말도 있죠. 무서우면 그죠? 서늘해지는 게 그 이른 아침 기운이죠. 푸를 청자의 청입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진다 그러면 얼굴이 무슨 색깔로 변하더라? 푸른 색깔이 도는 겁니다. 신장은 검은 색깔이에요. 검은색하고 푸른색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기가 도는 게 바로 간장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심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괴. 역시 마음에 걸리는 거. 심장이 그죠? 안 좋은 사람들 얼굴이 좀 이렇게 붓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폐 안 좋은 사람들, 옛날 폐병 환자들 얼굴색 하얗죠. 가을에 금 백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찰미 얼굴 색깔 보고 찰 아니죠. 얼굴 색깔 보고서는 그 사람 병색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시커매졌다. 신장. 이 사람은 고칠 방법 없죠. 그 다음에 참 건강하다. 구릿빛 얼굴이죠. 그 다음에 병들었다. 누렇게 뜬 거. 다 위장, 그저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렇게 떴다 그러면 비위가 안 좋고, 아주 건강하다 그러면 그저 비위가 참 좋은 사람들.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건강한 누런, 우리가 보통 구릿빛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잘 보시면은 이거를 왜 생각한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면 걸려 있는 건데, 그죠? 이어져 있는 건데, 있다란 뜻. 근데 걸린다. 어디 이어져나 마음에 걸려 있는 것. 그죠? 마음에 이어진 것. 그래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자. 어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사랑한다라는 개념이죠. 적어도 몇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이상.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해야 되는 것이고 인하지 못한 게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재물을 관장하는 신하입니다. 신하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공평하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죠? 재물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금 아래에다 두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어질현이고 저 뒤에 보면은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현이라고 할 때 이 성인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원래가 성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성인 성자가 원래 뭐냐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앞이니까 그죠? 동이고 서가 되잖아요. 그냥 먼저 듣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백성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들을 때는 항상 내가 앞장서는 건가요? 항상 뒤에 하는 거죠.
백성들의 뒤에서니까 항상 뭐냐면 북쪽에 앉아 있는 거죠.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보는 방식. 그러니까 자, 한양이라는 수도 서울을 이렇게 건국을 만들어 놓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임금님 궁궐 짓는 게 아니죠. 가장 북쪽으로 면하는 거죠. 그리고 백악 뒤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고 또 임금님은 또 더 뒤쪽에 앉죠. 그래서 뒤쪽을 등지고 요 자리에 앉아서 앞을 이렇게 보는 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두루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사람. 이 성인성자의 원 글자가 옛날 고어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어떤 정책이냐? 바로 정전법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성인의 도가 됩니다. 전복자라는 건 점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저 의견을 종합해서 중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대표적인 정치죠. 순임금은 호문이 호찰 이연하시다. 늘 가까운 말들을 호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 얘기를 듣고 그죠? 하기를 즐겨 하시면서 그 중에서 뭐냐면 용어, 그 중에서도 용어민이라 그랬죠. 그 중을 백성들에게 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중도가 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어떤 세력들의 그 이익 대변인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정치를 펴신 분,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그죠? 이렇게 해놓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의 재화죠. 그 재화를 관리를 잘하는 신하, 이것이 바로 어진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인의 탐욕, 혼자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신하가 바로 어진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훨씬 더 앞서고 현인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길 극자의 극이다 그러면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이기다 또는 능히 또는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다. 자, 이기다라고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열십이죠. 열십이 하늘의 천지자연의 이치. 자, 항상 공부하는 건데, 자, 고라고 하는 것. 고라고 하는 글자는, 자, 옛 것이다. 우리가 옛날이다라고 하는 거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에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요 모양이죠.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일이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극자는 나아갈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를 다 해서 간다. 그죠? 이러한 이치를 다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하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펼 수 있기 때문에 능히 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다하다, 능하다, 이기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뭘 알아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에서도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온고지신이라 그랬죠. 옛 것을 익혀서 그 다음에 온고이 지신. 그래서 새 것을 알면은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옛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된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 칠복자입니다. 이리고 저거 두루두루 두드려서 그 연고를 하는 거죠. 그냥 옛것 아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 책만 열심히 읽으면 뭐 할 수 있다. 아니죠. 왜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라는 연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고를 익혀서 그렇게 된 까닭, 원인, 이치를 익히면은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걸 보더라도 이게 뭐다라는 것, 어떻게 된 것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극자가 되고 그런데 뭘 이겨야 되느냐? 자, 생각이 있죠. 생각은 참 우리 이게 소리 글자가 뜻 글자보다도 못한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뜻 글자는 뜻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발표된 아주 충격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한동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문맹률 없다 그랬죠.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이 워낙 쉬워가지고 글자 못 읽는 사람 없죠. 문맹률과 문맹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독이죠. 읽는 거. 가동력, 해독력보다 원래 가동력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정확한데 그래서 가동력과 그 다음에 이거죠. 해동력이라고 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등력이 되는 건데요. 요거 차이 있죠. 문맹이다 그러면 아예 글자 못 읽는 경우가 되고, 이거는 뭐 서양의 문맹률들 워낙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써놔도 우리 그죠? 걔들 발음 기호가 있어야 정확한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묵음도 있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그것도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쉽게 읽힙니다. 그런데 한글만큼은 정확하게 다 읽을 수 있죠. 그 굉장히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보통 반나절이면은 한글 다 익힌답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법.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했는데 반나절이면은 다 익히고, 머리가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만 익히면은 다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의 장점이죠. 그런데 읽는다고 뜻이 통하나요? 우리 글자 못 읽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읽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가독.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가 되느냐? 그 읽고 나서 그것을 풀이할 줄 아느냐? 이것을 이해를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해득력은 전혀 젬병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독력은 대단히 높은데 이름하여서 이 해득력, 해독력은 얼마죠? 70ml인가? 전 세계?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그래서 이제 한글 전용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말 자체가 이미 뭐가 되느냐? 이미 상당 부분이 전부 다 뜻글자에서 온 거죠. 한자에서 온 겁니다. 한문을 그대로 갖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자, 뭘로 표현할까? 생각한다. 우리말로는 그냥 생각한다가 되죠.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자로만 보면은 가장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 그 다음에 또 상. 네. 한번 또 지금 방금 또 생각도 해보세요. 무슨 생각 있나요? 그랬더니 생각. 이 말을 또 굳이 한자로 또 쓴다면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 같은 보통 뭐 요렇게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깨닫는 거죠. 너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면 절대로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면 우리 공부하는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다?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뭘 공부해서? 요걸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누구 머릿속에다가 요 아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냥 공부해놔야 잘 덮어주고, 그죠? 잘 덮어서 다시 말해 잘 깨우쳐주라 이 소리. 이게 학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면 아이가, 그죠? 이거를 천지자연의 이치와 인륜의 법도를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가면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 깨달아지죠. 그러다가 보면은 뭐 하더라? 머리가 허옇게 늙는 늙은이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허리가 구부러졌더라. 그래서 철들자 죽더라. 철들자 죽으면 다행이죠. 잘 못 들어서 죽는 게 참 많은데, 자, 이런 과정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사, 생각상, 그 다음에 이건 상상하다라는 것인데, 실은 상상하다는 이거 생각하는 거, 서로 생각하는 거죠. 서로 상자죠, 이것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마음, 서로 보려고 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거, 요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셔야 돼. 이거는 이제금자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 지금 있는 마음.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눈으로 보고, 먹어보니까 참 맛있고, 들어보니까 참 나한테 달콤한 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목구비에 의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남들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 문제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은 날이 굉장히 좋죠. 단풍도 들어있죠. 나가서 누가 또 야 오늘 어디 좋은데 같이 놀러 가서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 않을래? 그러면 어때요? 갈까 말까? 그래 가자 오늘 공부 좀 빼지 뭐 하고 가는 거. 그게 염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기면이죠. 극령. 그러니까 이 이목구비에서 우리가 불가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나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거. 그래서 하고자 할 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로 쓰잖아요. 그죠? 입만 쫙 벌리고 있고 마음도 그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욕심. 욕심을 이기면 그러니까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사사로운 욕심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 경복궁에 보면 임금님이 정치하는 공간이 뭐라 하면 사정전 돼 있어요. 그놈의 정치는 뭐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심자 가운데 받전자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마음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로 중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과 사와 염이다 그럼 이거는 중용의 마음이요.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그죠?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쓰여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에 딱딱 맞게 떨어져서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뭘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문장이 참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담고 있는 역사적, 철학적 뜻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적절하게 그 단어를 거기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자문을 우리가 신이 내린 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기면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놀러가자. 그것 정도를 이길 줄 아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지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뭐 할 수가 있다? 성인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이 지을 짝입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현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현이 그랬습니다. 요 순임금을 보고 당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그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 선생 좀 아는데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극년만 하면은 그죠? 나 저 선생 이길 수 있어. 요런 배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배짱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이죠.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거예요. 요 위치에서 그대로 잘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을짝자, 지을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보면 벨사자예요. 낫으로 이렇게 그 곡식을 자르는 그 모양인데요. 잘라서 뭐 하느냐 하면은 뭔가를 만들죠. 누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웠는데 날짜가 되면 어제작자가 되죠. 어제 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롭게 일으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은 요거에 들어가 있죠. 나무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나무를 잘 돌보고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돌봐가면서 이렇게 기르면은 길러서 자식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버이가 되는 거죠. 늘 아침 저녁으로 돌보고 이렇게 되면 친하게 되는 거죠. 친한 가운데 최고의 친함이 누구다? 부모니까 어버이 친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다 길러가지고 자식을 길러서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내 뒷바라지 하라고 할 거예요? 다 자식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던가요? 다 내보내죠. 더 큰 물에서 놀아라 그러고서는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도끼로 베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끼근 해놓고 새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가구로 만들고, 그죠? 집을 짓거나 뭐 교량을 만들거나 등등에 쓰이더라라는 새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나 신이나라고 하는 것이 다 의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기적으로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 했고요. 그 다음에 덕건명립하고 형단표정이라 덕을 세우면, 그죠? 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주격조사로 해석하면은 덕이 세워지면 이름이 서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단정하게 하면, 내 겉으로 드러난 이 형체를 단정하게 하면은 겉으로, 그죠? 두루두루 바깥이 바로워진다. 그러니까 형이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로 보면 돼. 형체를 단정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겉이 바로워진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이 내용은 바로 경행유예녀, 바로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 개념이죠. 덕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덕이 세워지면인데, 덕이 세워지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군자는 항상 어디에 뜻을 둔다?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어 도이죠. 지어 도. 도가 바로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쉬고 다시 또 일어나.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도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가을 그죠? 수 거두고 그다음에 다 잠장하는 것. 생장수장하는 이치. 봄이 되면 밭 갈고 여름이면 김 매고 가을이면 거두고 겨울에는 그죠? 다 갈무리해 두는 것. 요런 이치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한천지자연의 이치가 바로 뭐라고 하면 요거라고 그랬죠. 이걸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스림을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 효라 그랬죠. 이게 효가 되고 자 우리가 효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글자예요. 실은 그죠? 이거 효죠. 발음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뜻도 같습니다. 그죠? 효와 효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귈 교자 뭐라 그랬어요? 육이 뭐라 그랬죠? 땅괴, 곤괴라 그랬죠? 6개, 그죠? 육이, 땅이. 땅은 위에 있고 밑에서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늘하고 사귀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직 이제 괴상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초기에 8개를 다 공부했습니다. 여선육이라고 하는 건 바로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자,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귄다라는 건 하늘하고 사귀는 거니까 하늘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이 사귄다 그랬죠. 천지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천지교 테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테라. 경복궁의 중궁전 이름이 교태전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귀는 것. 이게 교가 되고 그러한 천지자연의 사귀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어떻게 하던가요? 만물을 다 내죠. 그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길러줘야 되겠죠. 서로를 기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길러주는 것. 그거는 또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그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어서 상하가 서로 사귀어서 사귀면 뭐가 돼요? 사귀는 것이 이끝바라고 사귀나요? 이때 사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어서 야 하늘 좋고 땅 좋고 하려고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좋고 땅 좋고 하는 것이라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만물이 다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서 만물이 통한다. 교통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사귀어서 만물을 다 냅니다. 그럼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이 사귀어서 그때 이끝바라고 사귀어요? 요새는 그러죠 다. 그죠? 내가 무슨 이득 취할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어서 그 뜻이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뜻이 같아진다라고 할 때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뜻이에요. 그죠? 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 도라 이 소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게 도잖아요. 그죠? 군자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의 뜻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의 뜻을 두고 그죠? 내가 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까 양효왕이 저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려고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했다?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죠? 인과 의가 여기잖아요. 그죠?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이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하듯이 그죠? 그래서 만물을 기르듯이 사람도 두루두루 사람을 기르는 바로 인의의 정치의 뜻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 도 군자는 그래 도의 뜻을 두고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자가신 말. 그 다음에 어디에 거처한다? 바로 덕입니다. 덕에 거처하라 이 소리예요. 덕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의지한다? 내가 이제 어디 자리에 나아갔다 하면 의여 인하고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놀기는 어디서 놀아라? 끼리끼리 놀러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유어
우리 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요새 참 떨어져 있다 그랬지 이거 누가 어느 분이 예전에 저 글씨 잘 쓰시는 분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새로 딱 만들고 나서 이 멋진 현판을 하나 만들어 줬던데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 떨어져서 어디 창고에 썩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어예라 그랬습니다. 예소 놀아라. 예가 뭐라 그랬어요? 육예.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돼 있죠. 군자가 놓을 곳은 저 고드리 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바둑이나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악 사어 서수에 놀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덕. 그래서 덕건명립. 그러니까 덕건명립이다. 덕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의 뜻을 두고 나아가서 그러면은 내 몸에 얻어지는 것이 덕은 득냐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얻어라 이 소리예요. 자기 몸에 얻어서 그래서 이 덕이 딱 세워지면 바로 세워지면 덕이 세워지면 내가 주변에 이런저런 유혹에 대해서 그저 물리칠 수가 있죠. 극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덕을 딱 세우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 그죠? 저절로 쓰게 된다 이 소리예요. 굳이 요새는 이름 날리고 별짓 다 하죠. 특히 저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튈까에서 일부러 또 과장된 행동 국정감사다 그러면 차분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는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과격하게 해서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이 될까? 어떻게 하면 카톡 해가지고서 그죠? 이런 거에서 문자질 하는 것도 요새는 다 전부 다가 언론에 도배되잖아요. 그죠? 그 문자질 하는 것도 어떻게든 튀어서 할까? 그게 이름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른바 그 덕이, 그죠? 내 스스로의 체득된 그 덕이 내 몸에 딱 체득이 되면은, 그래서 그게 딱 서면은 저절로 이름이 생겨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지금 일륜지도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 구경이면 기감회상이리요 라고 했는데 이건 효의 뭐다? 시작이라 그랬죠. 효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신양명 이렇게 돼요. 봐 선생님도 그게 문제. 그거는 이름 어떻게 돼? 그래서 입신양명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 입신양명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름 내 몸을 세워서 몸을 세운다라는 게 이른바 출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 되고 벼슬자리 높은 벼슬 하는 거죠. 이름을 날리는 건데 이거는 세속의 일이 되고 원래 유학에서 뒤에 뭐가 있어요? 입신 행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덕에 거처한다라는 건 지어 도니까 그죠? 입신 행도하여 행도에 바로 이게 제일 핵심이 바로 요건데 세상 사람들은 속세 사람들은 뭐 요거는 쏙 빼놓고 그죠? 무작정 저 높은 자리만 나아가서 그래도 누가 뭐 같이 했건 간에 내가 장관이었어 나 국무총리였어 이러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나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양명어 후세 이렇게 되나요? 반드시 이게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명어 후세하여서 그 다음에 이현 부모라야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잘못하면 부모한테 더럽힌 이름을 안겨줄까봐 이름을 함부로 뭐예요? 내지 않았죠. 그죠? 이름을 함부로 안 내고 반드시 뭘 쓰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저거 어떤 자식이야? 자식 그러잖아. 그죠? 어떤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름을 누구를 걸어놓느냐? 부모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내지 않고 그래서 부모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만약 휘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부모도 휘합니다. 저 이름 명자를 잘 보시면 이름 명자도 원래 이름은 언제 부르느냐? 저녁이죠. 저녁 석자죠.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어둑어둑해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찾으러 돌아다니려면 또 같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큰 소리로 아무개야 밥 먹어라 빨리 와라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부모가 지어주고 내가 잘못하면은 바로 누구의 욕을 먹이냐? 부모를 욕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고 옛날부터 뭘 불러서 호를 지어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아명이 있죠. 이때 아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아명은 부모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본래 자기 이름 말고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 어렸을 때 그 죽는율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뭘 갖고 데려갈 명단 쭉 갖고 돌아다닙니다. 아, 오늘은 그 길동이 그래요. 길동이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같이 그랬더니 여기서 자 길동아 하고 부르면 저 집인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저 집이 초상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승사자가 저 이름 알려주면 안 되니까 듣고 엉뚱한 사람 잡아가잖아요. 그죠? 엉뚱하게 그럴까봐 이름을 귀한 집 자식일수록 지저분하게 지어줍니다. 개똥아, 쇠똥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개똥아 그러면 저승사자도 가나요? 뭐 더러운 이름이 있어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귀한 집 자식일수록 이름을 아명을 이렇게 해서 지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본인이 자라서는 아 내가 잘못하면은 부모한테 죄 짓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스스로 안 쓰고 자 그래서 나이 20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자를 주죠. 그래 나이 20살 성인이 되면서 자를 얻고 여자들은 당호를 지어줍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되고 당호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스스로 짓거나 스승으로부터 받거나 친구가 지어주는 호들이 있죠. 그래서 아호라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호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안 쓴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임금이죠. 임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붙이죠. 원자로 계속 불리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나이 들면은 그때 이제 그 뭐 세자나 태자 책봉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름 안 부르죠. 이름 안 부르고 저 임금 윗자리에 있으면 뭐 상이라 부르든가 뭐 주상이라 부르든가 폐하라 부르든가 뭐 등등등등 부르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분의 공적을 쭉 기려가지고 뭐를 부른다? 시호를 주죠. 시호는 그 사람의 이제 공적입니다. 시호를 주는데 거기가 또 이제 묘호가 있죠. 보통 이제 묘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호에 해당됩니다. 이를테면은 세종이다라는 것이 세종도 그 앞에 얘기 굉장히 길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뭐뭐 했다니 그 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능호도 있죠. 세종임금의 능호는 어딘가요? 영능이죠. 꽃뿌리 영자 영능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몸을 저 능에다가 묻고 그리고 나온 그 신인은 가지고 와서 저 종묘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그때 이제 뭐냐면은 묘호를 거기다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기본적으로 휘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덤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 그 비석을 쭉 세울 때 뭘 쓰던가요? 본관 쓰고 뭐 이게 뭐죠? 본관 뭐다 뭐 이를테면 여주 그죠? 여주 이씨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뭐 길자 동자 해서 뒤에다 자자 붙이죠. 그래서 직접 이름을 길동이라고 안 부르고 휘해서 자자를 이렇게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여기서 보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덕건 명립, 건자 세울 건자의 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율자죠. 자, 분율이면 붓대롱이 되고 이때 밑에가 붓털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옛날 뭐 이렇게 이거 붓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돼지의 머리 이렇게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붓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똑바로 세우죠. 우리가 뭐 볼펜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쓰지만은 붓은 똑바로 씁니다.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쉬엄쉬엄 갈척 쓰면은 법률 율자 그죠? 바르다라는 뜻이 되고 똑바로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천천히 아니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길게 걸을 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세울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그저 기둥을 세워가지고 천천히 기본에 공기가 있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은 부실공사가 돼버리고 나중에 뭐 저 산풍처럼 뭐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천천히 행해나가는 거지 급하게 하는 것은 뭐다? 속성이 되는 거죠. 속성 빠르게 이루는 것. 빠르게 이루면은 이게 두루두루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 속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저 인생길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대신에 하루도 쉬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되면 6하고 1이죠.
아까 표현했듯이 육이라라고 하는 것, 바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도수가 되는 거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땅속 일육수라 그랬죠. 땅 속으로 하늘의 양기운, 이게 속입니다. 들어오는 거. 아까 얘기한 바로 지천 태의 상황이죠. 이렇게 해야 만물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수를 보통 일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서거나 만물이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것, 만나야만이 세워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했느냐? 그냥 모든 사물들을, 물건들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물건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뭐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본떠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치는 양은 이렇게 표현되고 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요 개념이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또 수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부호와 수의 이치와 그 다음에 음양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역의 괴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역의 괴상과 수와 그 다음에 정전법의 원리가 보태져서 만드는 것이 뜻글자가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뜻글자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황하문명권의 그 철학,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쉽죠? 의외로 쉬운데 너무들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대로 위, 아래, 그죠? 동남, 서, 북 요거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치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은 어디서 나온 거였죠? 하늘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상형 그랬죠. 뜻글자를 상형 문자라 그랬습니다. 상형이라 그랬는데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 그랬죠. 자는 회의하고 형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문자가 있는데 상형을 문이라 그랬고 자는 자 회의. 그다음에 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이 뭐예요? 상. 코끼리.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자문 그 책 맨 앞에 보면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있죠. 천상이라 그랬죠. 하늘의 상. 왜 코끼리 상으로 했느냐? 하늘은 크죠. 근데 점점점점만 있어요. 그죠? 해와 달도 다 점점점점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표현 못하고 그냥 큰 하늘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것들이 그걸 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늘에 다시 말해서 점점점점 붙어 있는 것들이 일월성신이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월성신은 저 위에 붙어 있을 때는 일월성신이지만 그것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뭐가 된다? 음양의 기운이죠. 그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누구와 만나서? 땅과 만나가지고 땅과 만나서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하늘의 기운이 땅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밑에가 뭐 해야 돼요? 10이죠. 한 번 하고 끝나는가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거죠. 순환 반복.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 터럭삼자 빚어지죠. 천진 삼재이치에서 뚜루뚜루 빚어진 것. 그게 바로 형체가 되죠. 그래서 상이다 그러면 천상이요. 상은 천상이요. 이거는 뭐예요? 지형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자가 이미 개사전에 다 말씀해 두신 내용입니다. 하늘에는 상이 있고 땅에는 그래서 형이 있다라고 해서 지형입니다. 그래서 상형이라고 표현할 때 상형은 상형이죠. 상형이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하늘의 상과 그 다음에 땅의 형체들을 그죠? 이거를 본떠서 만드는 글자니까 뭐예요? 그게 문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거 하늘이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고 음양이 사귀었다라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이다? 천문이 있죠. 천문만 있나요? 또 지문도 있죠. 그러니까 빛난다라는 뜻이 되고 하늘에 있을 때는 빛날 문자가 되고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돼요? 문체가 나는 거죠. 각각마다 물건마다 그죠? 색깔이 다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걸 보러 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되고, 자, 그게 상형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늘은 요렇게 표현했죠. 땅은 요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늘을, 자, 그리고 나서 요 둘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 표현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은, 자, 우리가 사람, 하늘 1, 2, 3 할 때 이게 어때요? 글자가 다 똑같죠? 하늘, 땅, 사람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속에는 그래서 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요 위치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지사라 표현하는 거죠. 이를 가리키는 것. 자, 물건이 있어야 돼요. 먼저 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체가 있고, 뭐 물건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이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형, 문, 지사, 문, 이렇게 두 가지가 한자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형체다라고 할 때 이 형은 바로 사람의 내 몸뚱아리를 표현하는 거죠. 내 기본적인 형체. 이 형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를 다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단정하면 형의 그 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정해지면은, 자, 모든 그 표현, 나타나는 것들도 다 바로워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그래서 형자가 나오고, 단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드렸죠.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선생님은 그날 빠지셨단 말이에요. 자, 마자에서 설명드렸었죠. 안일 미자에서. 선생님 집에 와서 동영상 가지고 다시 제가 복습하세요. 자, 단일화라고 할 때 원래 이 글자는 설립자 빼놓은 요 모양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였다? 삼한단. 그죠? 삼실 하나. 그죠? 삼한단이 아니라 삼실한단. 삼실한다. 그냥 못이. 일단 그 섬유소만 하나 쭉 빼놓은 그 못이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끊어놓은 거. 아직은 실로 엮지 않았죠? 실로 엮기 전에 요거 한 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 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한 단. 아래 위가 어떻게 보인다? 산처럼 보이고 이게 수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거 수염으로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요 글자를 뭘로 한다? 우리가 말리을 이라고 하는데 말리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안 하는 거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 바로 이 실에서 나온 거예요. 요 실을 요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를 한 올을 다시 엮어야 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구리에다 꾸려야 그 다음에 뭘 만든다? 옷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배를 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요렇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이을 때 어떻게 했다? 이거를 한 묶음을 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춰야 되죠. 위를 똑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 재다라는 뜻이죠. 혈이죠. 잰다라는 뜻이 뭐냐면 똑바로 쟀다 이 소리예요. 그죠? 똑바로 쟀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했다라고 할 때는, 그죠? 젤혈이 되고, 그래서 혈구지도라는 말이 있었죠. 대학에 보면은 혈구지도. 자로 잰 듯이, 이거예요. 자로 잰 듯이 똑같이, 다시 말해 충서위도라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해서 누구한테나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 뜻 모르면 혈구지도 이해하기 무지무지 힘들어요. 글자 자체를 모르면. 그래 똑바로 해놨습니다. 똑바로 해니까 편하죠. 그리고 깨끗하죠. 위가 정지되니까. 그 앞에다 물 숫자 쓰면 무슨 글자? 깨끗할 결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런데 이거 실이 얼마나 가늘어요. 이렇게 똑바로 해놓지만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참을 인자죠. 자, 참을 내자. 인내 있게. 그죠? 인내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이른바 실꾸리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 전, 그래서 이게 한 단, 두 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건 나중에 만들어 놓은 형태지만 여기서 한 올 한 올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실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면은 요거는 이 실의 끝이 되지만은 그 다음 실은 여기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자가 무슨 단자? 실마리 단이잖아요. 그죠? 실마리 단.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실마리 단. 그러니까 늘 우리말을 쓰면서도 우리말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동안 공부가. 실마리 단인데 단은 또 뭐예요? 내가 단서를 잡았다 그러죠. 경찰관들이. 단서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게 처음이에요. 끝이에요. 뭐 끝도 되고 처음도 되겠죠. 왜? 사실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 단서라고 할 때 단은 처음도 되고 끝도 되고 이제 마치는 곳 다시 시작이 있고 그게 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단이다라고 하는 거 단자를 뭐라고 하느냐 끝단 실마리 단도 있지만은 이 실을 이렇게 만들어진 단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그래서 단정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 하기는 했지만은 똑바로 세워 놓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 이 형자는 그래서 나타날 형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늘의 음양의 기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건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있고 보인다, 형체화 되었다라는 거니까 내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 거지가 그죠? 이 모양 단정하면은 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실은 정확하게 표현한 감표라고 하는 거 거표자죠. 잘 보면은 뭐가 되냐? 오대자 들어있죠? 옷 속에다가 그냥 입고 겉으로 입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겉으로 있는 보이는 것들이 다 바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위로 올라가는 걸 그죠? 올라간다라는 속에서도 이미 중이 있지만 올라가되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내가 여기에 그칠 때 딱 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때 딱 그칠 때 그치는 거니까 말뚝 하나 착 박아놓고 그칠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그쳐서 계속 이어가라라는 뜻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그쳐 있는 것이 바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형단표정이라 덕건명립하고 형단표정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말들인데요.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면 자기 말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 글자인 우리말만 갖고 하면은 이 뜻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면 더 말도 개발되고 그래서 단순히 항상 이 뜻글자 공부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말이 단자만 가지고도 뭐예요? 끝도 되고 처음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잘 되면 이게 바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다 이런 뜻까지. 글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우리 천담은 언제 다 끝날는지 참 걱정이네요.